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코스트코에 왔는데요. 코스트코에 제가 많이 쓰는 화장품들이 거의 30% 40%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거든요. 옛날에는 코스트코에서 많이 화장품을 안 팔았는데 아무래도 K뷰티가 핫해지다 보니까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코스트코에서 어떻게 제품을 골라야 되는지, 얼마나 싼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요. 가볼까요? 먼저 이건 뭔가요? 워터프루프로 이렇게 스틱형으로 나온 거는 HC를 가장 선호를 하거든요. 발랐을 때도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스틱형이 되게 좀 모공을 막거나 좀 끈적끈적해서 바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것 중에서도 좀 산뜻하게 바를 수 있는 좀 롱포매드제니, 그러니까 좀 모공이 좀 안 막히고, 가격도 보시면은 훨씬 싸긴 할 거예요. 한 30% 정도는 싸긴 할 거고, 사실 평소에 스틱을 저는 선호하진 않아요. 좀 평소에 쓰는 거 저는 닥터지 거 제일 많이 쓰거든요. 좀 자극적이지 않고 대표적인 무기자차거든요. 단점은 이제 백탁 현상이 좀 있지만, 또 예민 피부고 유기자차 썼을 때 눈 주변이 시리고 하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거 쓰는 게 좋아요. 트러블도 많이 나고 하시는 분들은 유기자차보다 무기자차 쓰시는 게 낫고, 저는 이게 발림성도 좋기 때문에 사실은 평소에 쓸 때는 이 닥터지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싼데요. 야외용 강한 거 하나, 평소에 쓸 거 하나 딱 있으면 좋아요. 저는 사실은 피부과 전문이기 때문에 에스트라랑 피지오겔이랑 세탁필인데, 사실 에스트라가 제일 유니버셜하게 쓰기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에스트라도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팔고 하는데, 성분은 병원에서 파는 거랑 코스트코랑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가성비로는 충분히 좋을 것 같고, 면성이나 하시는 분들 피지오겔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타필은 뭔가 내가 이제 진짜 아토피가 좀 있거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세타필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 지성이신 분들은 사실 피지오겔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도 너무 끈적끈적이고 해가지고, 이중세 안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클렌징 오일 쓰는데, 클렌징 오일도 가끔가다 이제 막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클렌징 밤을 더 추천드리긴 하는데, 좀 지성이신 분들은 클렌징 오일 쓰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많이 거 쓰거든요. 써보고 이게 내가 모공을 막는지 아니면 오일이 잔여물 때문에 조금 트러블이 나지 않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이제 쓰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클렌징 오일이 조금 보습을 해주는 오일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건조하신 분들도 좀 잘 맞을 수 있거든요. 제가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시루코토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이게 레이온이랑 코튼 요거를 이제 같이 쓴 건데, 천연 코튼이 배합된 제품이네요, 이거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천연 코튼 배합 안 되고 그냥 합성 섬유로만 된 게 있는데, 합성 섬유로만 된 게 오히려 자극이 덜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저는 이런 패드는 그렇게 추천 안 드리는 패드를 쓸 거면은 좀 시루코토 거를 많이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유기농, 면 100%, 순면 이런 것들이 피부에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마케팅용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한창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바를 시자인데 바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청소용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뭐 발 씻을 정도의 그런 안전성이면 이런 바닥이나 이런 거 씻을 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클렌징 폼 같은 거는 피부과에서 좀 싫어하긴 하죠. 좀 알칼리성이고 굉장히 빡빡하게 닦아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퍼펙트립은 좀 피부과 의사가 생각하기에 너무 강력한 그거라서, 제가 보통은 약산성이랑 클렌징 오일 조합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정말 자기가 여드름이 많이 나고 지성이고 기름이 너무 많이 낀다 하시는 분들한테만 제한적으로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거를 하루에 2번씩 하면 진짜 표정을 다 누워줄 수 있으니까, 하더라도 아침에 한 번 정도로 줄이는 게 좋아요. 사실은 독도 클렌저가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보통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봤을 저자극 약산성 쪽으로 이제 밀고 나와서 굉장히 좀 이득을 많이 보는 제품 같고, 그것도 이제 쓰다 지금은 안 쓰고 있는데, 약산성으로는 되게 무난한 것 같아요. 닦는 세정력 같은 것들이 딱 밸런스 있게 된 것 같아서 양이 정말 많네요. 이거 혼자 다 쓰기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진짜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근데 요거는 되게 좀 가벼워요. 그래서 지성이신 분들이거나 여드름이 많이 나거나 예민성 피부이신 분들은 이런 거 쓰시는 게 좋고, 너무 건성이신 분들은 사실은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바세린 하기 전에 팩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서 팩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많이 쓰시는 게 있어요. 세라마이드, 피부 정벽, 바데코사이드, 이제 그런 재생, 그다음에 요거는 히알루론산, 이것도 보습이죠. 그래서 다 좀 좋은 성분들 많이 넣어놔가지고 가성비는 되게 좋을 것 같고. 인기가 많은가 봐요. 지금 거의 다 나간 것 같은데요. 그 집에서 바셀린 바르고 자실 바에는 바셀린 팩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라면은 한 번씩 어머님한테 선드러스 닥터지 스네일 크림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꾸덕꾸덕한 편이에요. 그래서 좀 건조하신 분, 그러니까 이제 40대 50대 어머님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것 같고, 건성이신 분들이 쓰시기 좋다.
그리고 뭐 이제 또 많이 바이럴됐던 수분 크림인데 수분 크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잘 맞는 거 하나 꾸준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게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좋을 것 같고요. 자기가 건성이나 지성이나 해서 발림성이나 이제 자기 수분이 어느 정도 딱 유지가 돼 옵티멀한 제품을 써가지고 그냥 계속 쓰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저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기미 연고, 기미 크림이라는데 기미 사실 이렇게 화장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브라이트닝 퀴논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지금 결국은 이제 하이드로퀴논 계통이 있고 하이드로퀴논이라는 게 또 굉장히 약하게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팔 정도고 부작용 안 생기게 하려면 되게 약하게 했을 거고 그러면 사실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약국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처방받아 쓰는 멜라논 크림은 하이드로퀴논이랑 레티노이드랑 그다음에 약한 스테로이드까지 섞어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섞은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 확실히 성능도 좋고 안전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 사실은 기미크림 같은 것들은 쓰실 거면은 처방 받아 쓰시는 거 같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요즈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아이크림으로 사실 많이 썼는데 민감하신 분들한테 이런 것도 항상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코마네즈리고 안자극 테스트 된 것들이 사실 눈 주변에는 이런 것들을 막아가지고 비립종이 생기거나 눈 주위에 이제 트러블 생기신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크림 너무 바르다가 막 그렇게 생기신 분도 있으니까 그런 건 항상 확인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진짜 많죠. 기미 관련 제품들이 계속 유행이 있는데 요즘은 기미예요. 기미 화장품, 기미 패치 이런 거 있는데 피부과에서도 뭐 이런 기억 장비 들어가지고 20회, 30회 해도 어려운 게 기미인데 사실 24,990원으로 된다고 하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결국은 이게 EGF거든요. 사실은 되게 기미 앰플이라고 써 있는데 글쎄요. 이게 실제로 아까 했던 하이드로퀴논 성분은 없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기미라는 게 결국은 피부를 건강하게 하면 기미가 좀 좋아질 수 있다 그 점에서 EGF를 바르면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말장난이 좀 섞여 있으면 좀 피부엔 좋겠지만 기미에는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그리고 다 지금 기미에 너무 많죠. 동부 추출물 이런 거는 결국은 이제 재생크림 역할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가장 핵심 성분이 하이드로퀴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카 크림이라고 이제 거의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생에 좋겠지만 기미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는 결국 기미인 것 같아요. 그 인스타 많이 봐도 기미 앰플, 기미 패치 이런 거 하는데 결국은 그쪽으로 많이 또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른 것 중에는 비타민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타민이 실제로 입자가 작아서 피부 장벽을 통과하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피지골에서 나온 이제 비타민 앰플은 저도 쓰고 있고요. 써보진 않아서 한번 볼게요. 비타민 C가 이제 들어가 있고 비타민 E가 들어가 있고 프로비타민 B5 프로비타민 B5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판테놀 보시면 3개 다 들어가 있죠. 비타민 C는 근데 조금 자극이 될 수 있어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사시길 바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제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패드 많이 쓰시잖아요. 패드 쓰시면은 이런 BH 패드 같은 경우는 각질 제거하기 때문에 좀 노폐물 정리할 때는 이런 패드도 괜찮지만 자기가 예민하거나 민감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사실 패드를 아예 안 쓰시는 게 나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남자분들 여드름 좀 있거나 좁쌀 여드름 좀 나거나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걸 좀 많이 쓰시는 게 좋고요. 여자분들 중에서 좀 지성이 있고 좁쌀 여드름 많이 나고 하시는 분들은 사용해 보시면 할 것 같아요. 근데 160이 언제 쓰나요? 금방 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오틴이나 이런 영양분 같은 거 공급해주는 토닉 같은 거는 저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닥터그로트 같은 경우는 탈모 완화 샴푸는 사실은 완화 기능성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형화되지 않은 연구 결과가 많고 샴푸는 사실은 크게 기대 안 하시니까요. 그리고 와 이제 피지오겔도 남자 전용이 나왔네요. 저 처음 봤는데 남자 화장품, 여자 화장품 크게 다른 게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마케팅용으로 좀 남자들을 따로 사게 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좀 내가 지성이 많고 피부가 조금 산뜻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남성 제품 써도 돼요. 다를 게 없어요. 특히 남성분들이 좀 이제 피부가 두껍고 지성인 분들이 많으니까 더 산뜻하고 발림성 좋은 것들로 이제 나온 거다 보니까 여자분들 중에서도 그걸 원하시면은 오히려 이제 생각보다 꿀일 수가 있어요. 이 에센스 같은 것도 많이 쓰시는데 좋거든요. 좋은데 이 에센스 때문에 피부가 좀 뒤집어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내가 에센스 새로 바꿨는데 이게 얼굴 트러블이 나고 접촉 피부염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테스트 하실 때는 보통은 손등이나 이제 귀 뒤에 이제 써가지고 자극 테스트는 먼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보습제 제가 항상 뭐 꼭 이걸 쓰실 필요는 없는데 특히 남자분들은 생각보다 조금 쓰세요. 하나 짜가지고 그걸로 온몸을 바르시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한 달이면 다 써야 되거든요. 진짜 많이 바르셔야 되고, 써봤을 때 산뜻하고 내가 바를 수 있는 제품 골라서 계속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발랐을 때 내가 이거를 많이 발라도 불편하지 않느냐, 이게 선택 기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발 영양제 같은 것도 많이 드시는데 위고비 마운드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탈모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평소 음식으로 섭취하다가 못 드시니까 영양소 부족으로 인해서 탈모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꼭 드셔야 되고, 평소에 식사 잘하고 나는 뭐 잘 먹고 챙긴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필요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콜라겐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콜라겐은 뭐 아무리 저분자라도 직접적으로 장을 넘어가는 콜라겐은 아직은 없고요. 일단 다 분해가 됐다가 다시 재합성을 하는 건데, 재합성을 할 때 콜라겐 합성을 제일 도와주는 게 비타민 C이기 때문에 보통 비타민 C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또 있어요. 이것도 비타민 C가 들어가 있고, 일반적으로 콜라겐을 먹었을 때 그렇게 이득을 보느냐는 논란이 많고요. 대신 저번에 얘기했지만 내가 다이어트를 너무 하고 있거나 위고비 마운자로 때문에 콜라겐 섭취가 좀 제대로 안 된다 할 때는 꼭 이렇게 보충을 해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꼭 비싼 거 살 필요는 더더욱 없는 것 같고,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도 먹으면 분해가 됐다가 다시 합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주사로 맞는 거, 그 다음에는 필름 제제가 그나마 좀 빠르게 흡수가 된다고 하고, 먹는 걸로는 이제 사실 큰 기대 안 하시는 게 낫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사로 맞는 거는 완벽하게 의사들당에서 동의는 안 됐지만, 실제적으로 환자들의 좀 했을 때 괜찮다고 하기 입소문이 나가지고 좀 유행이 된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필름 정제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글루타치온 이런 레벨 같은 것도 인체는 이제 항상성이란 거를 지키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더 이상 올라가잖아요. 우리 체온이 36.5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이런 글루타치온 아무리 먹고 아무리 이런 영양소를 먹는다 그래도 그 이상 먹으면 어차피 배출이 다 되거든요. 잘 드시고 있고 식사 잘하고 계신 분들이 굳이 필요할까는 싶은데, 그나마 뭘 드시고 싶다고 하면은 그나마 필름지가 좀 낫습니다. 레티놀도 이제 먹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레티놀은 바르는 게 훨씬 낫고요. 내가 이제 레티놀을 먹었을 때 피부에 도달하는 것이 많지 않고, 눈이나 다른 데에 이제 레티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필요한 기관에 가는 게 많고, 남아서 피부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얘기 들었듯이 항상성을 조절하는데 레티놀이 피부에 진짜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섭취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건강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피부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는 기대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레티놀을 바르는 게 낫다. 비타민 알약 같은 경우는 오심이나 구토를 유발하는 게 많아요. 근데 지금 위가 약해가지고 그나마 구미 제제는 좀 위 자극이 덜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 센트럼 이거 먹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먹었는데 속이 좀 메스꺼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미 제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유일하게 먹는, 저는 비타민이나 이런 거 잘 안 챙겨 먹거든요. 그나마 챙겨 먹는 게 알유에시비.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이거 마시면 술을 너무 잘 들어가서 방문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늘 굉장히 다양하게 상품을 소개해 주셨는데, 원장님이 혹시 이 제품을 정말 추천한다 하는 거? 사실 이게 제 최애예요. 저는 이걸로 그냥 다 써요. 얼굴이나 몸이나 이런 것들을 아스트라로 다 하는 편이고, 여러 개 바르기 실패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까 비타민 앰플이랑 에스트로 딱 2개만 쓰라고 얘기해요. 코스트코 너무 싸고 좋기는 한데, 이게 아무래도 그런 백화점에서 파는 상품과 배합 성분이 좀 다른 제품들도 있어서 그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싸더라도 결국은 양이 많기 때문에 싼 거거든요. 그래서 양이, 이거를 내가 혼자 다 못 쓸 것 같은 경우에는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양을 항상 고려해서 충동 구매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나와 있으니까 코스트코 올 일이 있으시다면 한번 화장품 코너도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